놀라운 사실 하나, 60대 이후 새벽 3, 4시에 번쩍 깨는 현상,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생체 시계의 시간 착오일 때가 많습니다. 어젯밤에도 시계를 보며 한숨 쉬셨나요? 원래 나이 들면 잠이 얕아지지 하고 넘기면 기억력, 혈압, 혈당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길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노년기에 왜 잠이 어려워지는지, 망가진 생체 시계를 어떻게 되돌리는지, 그리고 마그네슘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도움이 되는지 순서대로 풀어드립니다. 우선 오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낮과 밤을 구분하는 우리 몸의 시계가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리듬으로 돌아간다는 점. 둘째, 이 리듬이 흐트러지면 밤엔 잠이 오지 않고 낮엔 졸린 악순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밤의 잠이 곧 낮의 기운을 만든다는 취지가 반복되어 현대의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잠이 줄면 뇌의 청소 시스템과 면역 조절이 약해지고 새벽 각성이 잦아지면 혈압과 심장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장 없는 방법만 제시합니다. 마그네슘을 언제, 어떤 형태로,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실전 조합을 알려드리고 아침 햇빛 저녁 조명, 짧은 낮잠 규칙 식사 같은 루틴으로 시계를 다시 맞추는 법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한의학의 양생지혜, 족욕, 간단지압, 체질별 취침 루틴까지 더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수면 회복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늙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 오늘 여기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생체 시계의 노화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낮과 밤을 조절하는 서카디언 리듬, 실카디안 리듬이라는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이라는 두 호르몬이 중심을 잡아요. 멜라토닌은 어두워질 때 분비되어 잘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코르티솔은 해가 뜰 때 늘어나 활동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을 맞추는 세포, 즉 식교차액 SCN인의 반응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48%가 수면 유지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노인 수면 연구에서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밤엔 멜라토닌이 부족하고 낮엔 코르티솔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균형이 생기죠. 이게 바로 낮엔 졸리고 밤엔 깨어있는 이유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신, 셴, 허해지고 심, 액신, 이 불안하여 잠이 깊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심신불교, 애액신신부죠. 즉 마음과 몸이 하나로 교감하지 못하는 상태를 불면의 근본으로 보았어요. 현대의학의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과 흡사한 개념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오는 노년기 수면 회복을 위해 리듬 재훈련을 권장합니다. 일정한 기상시간, 빛 노출, 저녁의 이완 루틴을 3주 이상 반복하면 생체 시계가 서서히 제 궤도로 돌아온다고 해요. 조선시대 양생서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 뜰 때 움직이고 해 질 때 쉰다. 즉, 우리의 시계는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첫 단추는 밤을 고치려 하기보다 아침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나는 7시간 잤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오래 잤다고 해서 숙면을 취한 건 아닙니다. 좋은 수면의 핵심은 시간보다 질입니다. 수면의학에서는 5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잠드는데 30분 이내일 것. 둘째, 누운 시간 중 실제로 잔 시간이 85% 이상일 것. 셋째, 밤중 깨는 횟수가 1회 이하일 것. 넷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할 것. 다섯째, 낮 동안 졸음이 거의 없을 것. 5가지 중 3가지 이상 충족한다면 양질의 수면에 가깝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수면 패턴을 분석했는데 숙명운은 비숙명운보다 기억력, 혈압, 혈당 조절력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마요 클리니크의 자료에 따르면 깊은 잠, 서파 수면, 이 전체 수면의 20% 내외일 때 신경 재생과 면역 회복이 가장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과 세포를 회복시키고 뇌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글림프 시스템, 인파티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내용은 400년 전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언급됩니다. 밤에 잠이 충족하면 낮에 기운이 왕성하고 수면이 부족하면 오장이 상한다. 당시에는 뇌과학이 없었지만 이미 밤의 회복이 낮의 활력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이 5가지 기준 중 몇 가지에 해당되시나요? 만약 한 가지도 자신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수면의 질은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3주간의 수면 리듬 교정만으로도 숙면 지표가 평균 27%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즉,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 회복의 스위치를 하나씩 켜보려 합니다. 그 첫 단추는 바로 잠이 뇌를 어떻게 젊게 만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숙면은 뇌를 청소하고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2주 동안 하루 6시간 이하로 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술에 취한 사람과 비슷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깊은 잠, 즉 서파 수면 단계에서는 뇌의 해마, 히포캄푸스가 낮 동안 쌓은 정보를 정리해 장기 기억으로 옮깁니다. 이 과정이 원활해야 집중력과 판단력이 유지되죠. 그래서 충분히 자면 머리가 맑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설명됩니다. 더 놀라운 건 잠자는 동안 뇌 속에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부가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에서는 깊은 잠을 잘 때 뇌 척수액이 뇌를 세척하며 치매의 원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제거된다고 밝혔어요. 다시 말해 숙면은 뇌의 쓰레기 수거 시간인 셈입니다. 65세 이상 2,600명을 5년간 추적한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의 치매 위험이 2배 높았고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위험이 45%나 높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 효율이 낮은 노인은 3년 내 인지 저하 가능성이 12배 높았어요.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동의보감에서는 정신이 안정되어야 뜻이 머무른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흔들리면 뇌의 기운도 불안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수면 전에 명상이나 게샹을 피워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현대의학의 수면위생법과 통하는 전통의 지혜입니다. 즉, 잠은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뇌를 세척하고 기억을 저장하며 정신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버드대 브리그햄 여성병원 연구진은 숙면은 젊음을 연장하는 가장 저비용의 치료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 깊이 자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뇌를 10년 젊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잠을 잘 자면 머리만 맑아지는 게 아닙니다. 혈관이 살아나고 수명이 늘어납니다. 유럽 심장학회 ESC가 20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숙면의 질이 좋은 사람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42% 낮았습니다. 특히 밤중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이 짧은 사람은 혈압이 평균 10Hz 이상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순환 기내과 연구팀도
같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숙명 후는 수축기 혈압, 중성지방 수치, 인슐린 저항성이 모두 낮았어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관벽 손상을 복구하고 혈액 속 염증 물질 CRP이 줄어듭니다. 즉, 숙면은 밤마다 몸이 스스로 혈관 청소를 하는 시간인 셈이죠. 미국 캘리포니아대의 텔로미어 연구는 수면이 노화 속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루 5시간 미만 수면을 반복한 사람들의 세포는 7시간 이상 잔 사람들보다 텔로미어 길이가 평균 6% 짧았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수명을 결정짓는 모래시계 같은 부분입니다. 잘 자면 이 모래시계의 흐름이 느려지고 못 자면 모래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조선시대에도 같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향약집성방 에는 잠이 깊고 고르면 기혈이 순하고 잠이 얕고 깨어나면 혈맥이 막힌다 는 구절이 나옵니다. 숙면이 곧 혈류의 흐름, 나아가 장수의 조건이라는 뜻이지요. WHO는 2023년 Healthy Aging Report에서 수면을 혈관 건강의 3대 축 식사, 운동, 수면 중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결국 잠은 하루의 피로를 푸는 행위가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는 생리적 장치입니다. 70세 이후에도 깊은 잠을 되찾은 사람들은 평균 기대 수명이 4.7년 더 길었다는 미국 심장학회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밤의 숙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일의 혈관을 지키는 치료임을 기억하세요. 이젠 몸을 살리는 잠을 위해 그 열쇠인 마그네슘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숙면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 꼽자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사람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이지요.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멜라토닌 합성을 돕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마그네슘 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실제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68%가 잠재적 마그네슘 결핍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밤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깨어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란 이스파한 의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8주 동안 하루 10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면 시간은 평균 36분 늘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17분 줄었으며 수면 효율이 11% 향상되었습니다. 혈중 멜라토닌 농도는 증가하고 코르티솔은 감소했죠. 쉽게 말하면 마그네슘이 밤에는 멜라토닌을 돕고 낮에는 코르티솔을 눌러주는 조율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도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은 불면의 원인을 강이 간지의 억눌림으로 설명합니다. 간은 기, 귀, 이의 순환과 감정의 균형을 담당하죠. 마그네슘은 이 강의를 풀어주는 역할, 즉 평간, 빈간 작용을 하는 대표적 무기질입니다. 현대의학의 스트레스 완화, 근육 이완 효과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흡수율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가장 흔한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10% 남짓에 불과하고 위를 자극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글리시네이트, 트러네이트, 시트레이트 형태는 체내 흡수율이 높고 신경 안정 효과가 확실합니다. WHO 권장량은 성인 기준 3비솜 할미고 노년층은 440mg이지만 음식과 보충제를 병행하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콩, 해조류, 깨, 호두, 시금치, 현미에는 천연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본초 강목에서도 깨와 콩을 신경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편안히 한다. 엔신 고 기록했죠. 결국 서양 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조선시대 양생지혜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마그네슘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음식 조합과 생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복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설사만 하고 효과는 모르겠어요. 숙면엔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그네슘의 종류와 흡수율을 모르고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약국이나 마트에서 구입하는 마그네슘 대부분은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이 형태는 제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10% 정도로 낮습니다. 대부분 장을 통과하면서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기 때문에 변이 묽어지는 부작용이 생기죠. 숙면에는 도움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반면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은 아미노산 글리신과 결합한 형태로 흡수율이 70~80%에 달합니다. 글리신은 자체적으로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어 잠들기 전 긴장을 완화시키고 심박을 안정시킵니다. 위장 자극도 거의 없어요.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심화, 액신, 후를 내려주는 작용에 가깝습니다. 트러네이트 마그네슘은 유일하게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MIT 연구팀은 트러네이트를 섭취한 노년층에서 학습 기억력이 향상되고 치매 초기 증상이 완화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년기의 불명과 건망을 함께 겪는 분들께 특히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은 구연산과 결합한 형태로 근육 이완과 혈관 확장에 탁월합니다. 다리 저림, 쥐, 수면 중 경련이 잦은 분들께 권장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글리시네이트나 트러네이트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엔 고흡수형 킬레이트 마그네슘으로 표기된 제품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 성분표에 마그네슘 글라이시네이트, 마그네슘 세리오네이트, 칠레이티드 마그네슘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편 본초 강목에서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천연 식재료로 깨, 해조류, 콩, 견과류를 추천했습니다. 이는 간의 기운을 부드럽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킨다. 로, 간, 안, 신, 고 설명합니다. 결국 인공 보충제만큼이나 식사 속 천연 마그네슘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즉, 잘 자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마그네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 마그네슘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음식 조합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하나만 먹는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몸속에서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바로 마그네슘, 트립토판, 비타민 B6입니다. 마그네슘은 스위치 역할을 하고 트립토판은 재료, 비타민 B6는 조립 도구죠. 이 세 가지가 만나야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완성됩니다. 하버드대 영양학 연구팀은 세 영양소를 함께 섭취했을 때 멜라토닌 합성이 3%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조합이 맞으면 같은 양의 마그네슘으로도 2배 가까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임상에서도 추천드리는 세 가지 음식 조합이 있습니다. 첫째, 잠드는데 오래 걸리는 분이라면 바나나 플러스 호두 플러스 따뜻한 우유 조합을 추천합니다. 바나나엔 트립토판과 비타민 B6가 모두 풍부하고 호두는 천연 멜라토닌과 오메가3를 함유해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따뜻한 우유는 칼슘과 트립토판이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요. 저녁 1시간 전 바나나 1개와 호두 1줌을 꼭꼭 씻고 따뜻한 우유 1잔을 드신 뒤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해 보세요. 동의보감에서는 옹기, 은치가함과 위를 덮이면 신,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따뜻함이 곧 수면 준비의 신호라는 뜻이지요. 둘째, 새벽에 자주 깨는 분이라면 키위 플러스 아몬드 조합입니다. 키위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고 아몬드는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새벽 각성을 줄입니다. 지오 수면 연구에서도 키위를 하루 1개씩 4주간 먹은 참가자의 수면 효율이 13% 향상되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로 인해 잠이 얕은 분은 코코아 플러스 두유 플러스 시나몬 조합이 좋습니다. 코코아의 터브로민 성분은 심박을 안정시키고 혈류를 개선해 입면을 돕습니다. 두유에는 트립토판이 많고 시나몬은 불안을 줄여줍니다. 꿀 한 작은술을 더하면 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세 조합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약선, 야오산의 개념과 같습니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약은 곧 음식, 음식은 곧 약이다. 야오시 동규엔라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원리가 통합니다. 수면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려면 약보다 먼저 식습관이 정리되어야 하니까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한 직후나 공복 상태에서는 마그네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커피나 차를 마신 뒤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식사 후나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음식으로 마그네슘을 살려내면 약을 먹지 않아도 밤에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 지켜온 전통의 수면 양생법을 통해 그 원리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숙면을 위한 지혜는 이미 400년 전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수면은 생명의 근본이며 잠이 고르면 오장이 편안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자라는 뜻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자연의 리듬에 맞추라는 뜻이죠. 낮에는 해와 함께 움직이고 해가 지면 서서히 기운을 거두는 삶이 바로 양생의 핵심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잠을 준비하는데도 섬세했습니다. 향약집성방에는 잠자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족욕과 같은 원리죠. 발을 따뜻하게 하면 하체의 혈류가 촉진되고 뇌의 열이 내려가면서 입면이 빨라집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입면시 천이 0.51도 떨어질 때 잠이 쉽게 든다고 합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간 족욕을 하면 심박이 안정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서울대병원 한방병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은 체질에 따라 잠을 달리 관리하라 했습니다. 소음이는 신장이 약하고 몸이 차기 쉬워 따뜻한 족욕이나 생강차가 좋습니다. 반대로 태양이는 열이 많아 머리에 열을 내려야 하므로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손과 얼굴을 씻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양이는 스트레스에 약하므로 명상이나 복식 호흡이 좋고 태음이는 과식과 비만으로 인한 답답함을 피해야 하므로 늦은 식사를 삼가야 합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개인 맞춤 수면 습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향샹의 사용입니다. 조선시대 상류층에서는 잠자기 전 침실에 백단, 감송, 정향 등의 향을 피웠습니다. 향 속의 천연 정유 성분이 긴장을 풀고 신경을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라벤더, 캐모마일, 일랑길랑 향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불안 호르몬 코르티솔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준비를 심신일려, 신신이르앗라 합니다. 즉, 마음과 몸이 하나로 고요해질 때 비로소 신센이 머문다는 것이죠. 현대 수면의학이 말하는 수면 위생법, 슬립 하이진, 조명 낮추기, 전자기기 끄기, 조용한 환경 만들기, 도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요약하자면 조선의 수면 양생법은 지금의 과학적 숙면법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이제 쉴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을 때 스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의 지혜를 현대의 생활 속에 녹이면 약 없이도 매일 밤 안정된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의 리듬을 되살리는 또 하나의 핵심, 햇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숙면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으로 작동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뇌 속 식교차액 SCN 도달하면
지금은 낮이다 라는 신호가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그 순간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해 몸이 깨어나고 동시에 14, 1세수시간 뒤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라는 타이머가 설정됩니다. 즉, 아침 햇빛은 밤의 잠을 예약하는 스위치인 셈입니다. 하버드대 수면의학센터의 연구에서는 아침에 15분 이상 햇빛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고 수면 효율이 20% 향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서도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햇빛을 본 노년층은 불면증 약 복용량이 평균 30% 줄었다고 합니다. 이 원리는 이미 조선시대에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은 해 뜰 때 일어나고 해 질 때 쉰다. 조치, 조친을 건강장수의 기본으로 기록했습니다. 조선 선비들은 새벽의 햇빛을 양기 양치의 시작이라 하여 해가 뜨면 창을 열고 기운을 들이마셨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이는 멜라토닌 억제, 세로토닌 활성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15후 30분만 햇빛을 얼굴로 받으세요. 날씨가 흐려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외출이 어렵다면 베란다나 창가에 앉아 자연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단 선글라스는 피하고 눈으로 자연광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직접 태양을 응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밝기 신호만으로도 생체 시계는 반응합니다. 한의학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조양보심을 자오양부신이라 하여 아침 햇빛이 심장의 기운을 북돋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침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면역력과 기분 안정 호르몬 세로토닌을 높여줍니다. 즉, 햇빛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면약입니다. 아침의 빛이 낮의 활력을 깨우고 그 기억이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이끌어 숙면을 준비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단 15분만 창가의 햇빛을 맞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내 몸의 시계가 다시 제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생체 시계를 완전히 되돌리는 5가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햇빛으로 몸의 시계를 깨웠다면 이제 그 리듬을 하루 종일 지켜주는 5가지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쇼와 서울아산병원 수면센터 그리고 조선시대 양생서의 지혜를 함께 정리해보면 이 5가지가 공통으로 나옵니다. 기상, 빛, 낮잠, 식사, 마음의 리듬.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늦게 자더라도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생체 시계가 스스로 조정됩니다. 하버드 수면의학센터 연구에서 하루 기상 시간이 1시간 이상 들쭉날쭉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30% 불안정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하루의 기운은 아침의 시간에 달려 있다. 서키, 딩, 리, 고 하죠. 즉, 일찍 일어나야 하루의 기운이 바로 서는 겁니다. 둘째, 자기 전 빛 자극 줄이기. TV, 스마트폰, LED 조명을 끄고 따뜻한 노란 조명만 남기세요. 푸른빛, 블루라이트.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해 수면 리듬을 늦춥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잠이 드는 방은 고요하고 어둡게 하라고 했는데 이는 현대의 수면 위생법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셋째, 낮잠은 20분 이내, 오후 2시 이전. 마요 클리니크의 권고에 따르면 15와 20분. 낮잠은 집중력과 면역을 높이지만 3분 이상 자면 밤잠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낮잠은 수면이 아니라 휴식으로 생각하세요. 넷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기. 위간 췌장도 각각 생체 시계를 갖고 있어 언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리듬이 달라집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몸의 시계를 리셋하는 첫 신호입니다. 반대로 밤 9시 이후 식사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향약 집성방에서도 밤늦은 식사는 혈맥을 막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섯째, 저녁엔 마음을 가라앉히는 루틴을 만들기. 명상, 복식호흡, 간단한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10분간 복식호흡을 한 노년층은
수면 효율이 18% 높아졌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정자법, 징자파이라 하여 호흡과 마음을 다스리며 하루를 마감했죠.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생체 시계가 하루 24시간의 리듬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수면은 밤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설계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숙면은 특별한 약이나 기계가 아니라 매일의 리듬이 쌓여 만든 건강의 결과인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습관을 꾸준히 지켰을 때 한 달 후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제 변화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이 안 와서 약을 먹어야 하나 하고 망설이던 분들도 오늘부터 말씀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단 한 달 만에 몸의 시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실제 서울 성모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 15분 플러스 규칙적 기상, 플러스 저녁 명상, 루틴을 4주간 실천한 노년층의 수면 효율이 평균 28% 개선됐습니다. 수면 중 깨어나는 횟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낮 졸림 증상은 40% 가까이 감소했어요.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차부터는 저녁 10시 무렵 눈이 자연스럽게 무거워지고 새벽에 덜 깨는 걸 느끼실 거예요. 3주 차가 되면 아침 기상이 한결 가볍고 집중력과 기분이 안정됩니다. 4주가 지나면 뇌가 이게 내 원래 리듬이구나 하고 기억하기 시작하죠. 동의보감은 습관이 기운이 되고 기운이 병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보면 좋은 습관은 몸의 기운을 회복시켜 병을 멀리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회복의 단계를 기혈이 순하고 신에셴이 고요해진다고 표현합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자율신경 균형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실제 마요 클리니크 연구에 따르면 숙면을 회복한 사람은 혈압, 혈당이 안정되고 심박 변이도가 높아져 스트레스 저항력이 강해집니다. 즉, 잠을 고치면 뇌혈관 면역이 함께 회복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뵙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잠이 다시 오겠어요? 하시던 분들이 한 달 뒤엔 요즘은 새벽에 한 번도 안 깨요 라며 웃으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은 여전히 회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가지만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아침 햇빛 맞기, 기상시간 고정하기, 자기 전 조명 줄이기, 저녁 명상 10분, 혹은 마그네슘 음식 조합 실천하기.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하면 몸의 리듬이 서서히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늙어서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잠을 잘 줄을 잊은 것 뿐입니다. 우리 몸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잠이 내일의 기억을 지키고 내일의 잠이 평생의 건강을 이어줍니다. 당신의 밤이 다시 평온해지길, 그리고 그 평온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오늘 밤 따뜻한 마음으로 불을 끄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몸이 곧 이제 쉴 시간이다 하고 말해줄 겁니다.